안녕하세요. 이지선입니다. 선생님들 요즘에 이제 유보통합, 요거 이제 많이들 선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하게 앞으로 유보통합이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부 장관인 이주호 장관, 그쵸? 이주호 장관은 일단은 예전에도 교육부 장관을 했어요. 그래서 교육부 장관을 지금 두 번째 하는 분인데, 이주호 장관 시절에 지금 잘 생각해 보면 이주호 씨가 장관이었던 그 시절에 우리 유아교육법, 그렇죠? 유아교육법도 제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있던 그런 분들이 또 만옷의 누리과정, 그렇죠? 이렇게 그 유치원의 무상교육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해왔습니다. 이주호 씨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관련성도 있어요. 제가 그 당시에 만옷의 무상교육 추진할 때, 그렇죠? 만옷의 무상교육 추진할 때, 이 무상교육을 추진할 때 뭐를 했었냐 하면 이때 그 유아 1인당 표준 교육비 계산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교육부 프로젝트로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이주호 장관님 계실 때 저희 은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교육비서관이시고 뭐 이제 그랬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이제 개입이 많이 되어 있었죠. 정책하고 저는 많은 연관성을 맺고 있었는데, 유아 1인당 얼마가 들어가는가, 이게 이제 표준 교육비라고 하는 것이 유아 1인당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가, 요거를 이제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만호세한테 뭐 한 달에 뭐 50만 원 줄까? 100만 원 줄까? 그래 뭐 30만 원 주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1인당 아이들이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뭐 이런 거 이제 계산을 다 했거든요. 당시에 제가 계산을 저희 팀들하고 해보니까 당시에 계산했던 것은 사립 때, 그쵸, 공립 이렇게 교육비를 계산을 해봤더니 공립 유치원 아이들한테 1인당 교육비가 2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사립 아이들은 교육을 되게 열악하게 받는 거죠. 자, 이 2배 안에는 뭐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교육비 안에는 교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는데, 일단 인건비가 이제 공립 교사들이 인건비가 높잖아요. 그만큼 높은 월급을 받는 분들이 교사라는 거죠. 자, 학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 아이를 가르쳐주는 교사가 막 돈을 많이 받는 그런 좀 유능한 교사인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은 돈도 조금 받고 뭐 이런 좀 무능한 교사인 게 좋겠습니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좀 교사가 좀 양질의 교사이기를 원하죠.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들은 공립 교사들이 시험도 보고 훌륭한 분들이고 공무원이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립 교사들을 훨씬 그죠 선호하는 그런 경향도 있어요. 실제로 유아 1인당 교육비가 공립이 사립의 2배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어때요? 이게 너무 불공평하잖아요. 애 한 명, 사립 유치원 다니는 애는 예를 들면은 한 달에 10만 원밖에 투자를 안 해요, 국가에서. 근데 공립 유치원 다니는 애한테는 한 달에 20만 원씩 투자해요. 그럼 내가 애기 엄마면, 그쵸, 유아의 엄마면은 얘를 여기 사립 보내고 싶겠습니까? 공립 보내고 싶겠습니까? 이제 그런 어린이집은 1인당 교육비가 또 달라요. 자, 이런 이제 불평등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유보통합은 옛날부터 이제 많이 논의가 되어 왔어요. 근데 유보통합을 굉장히 이제 싫어하는 그런 분들, 좋아하는 분들인데, 어린이집도 유보통합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아요. 사립 유치원들 유보통합 너무 싫어해요. 자, 그래서 이 유보통합은 지금 정부에서는 이주호 씨를 비롯한 그런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25년 되면은 유보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유보통합은 어떻게 될까요? 2025년 되면 무조건 유보통합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 2025년 되면은 유보통합을 할 수 있다는 말은 이제 국회의원들을 새로 뽑잖아요. 총선이 2024년 정도에 있거든요. 요게 이제 총선이 이때 있다고요. 그렇죠? 총선을 하고 나면은 이제 2025년에 유보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보시면은 요때 지금 2025년에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뭐가 딱 2개가 갖춰져야 일이 되냐 하면은요, 법, 돈, 이 2가지가 이렇게 받쳐주지 않으면 유보통합은
어렵습니다. 하나도 안 움직여져요. 지금 뭐 그리고 어린이집도 교육부에서 다 이관해가지고 교육부에서 다 유치원처럼 관장하겠다 뭐 얘기를 하지만 그것도 법 개정이 없이는 안 돼요. 근데 지금 뭐 국회의원의 다수가 민주당이기 때문에 법 개정을 안 해주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 개정이 없으면 아무리 하겠다 해도 절대 안 되니까 조금 더 요동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그러니까 유보통합이 정말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법이 개정이 돼야 됩니다. 지금 법 갖고는 안 돼요. 지금 법 갖고는 안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법 개정이 돼야 되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2025년에 유보통합이 되기 위해서는 돈이 있어야 돼요. 자, 이거 둘 다 뭡니까? 법 개정도 그렇고, 다 국회에서 하는 거죠. 둘 다 국회에서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회에서 하는 건데, 지금처럼 민주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런 것들은 제가 보기에는 쉽게 통과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근데 2024년 총선에서 만약에 지금하고 이제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 여당이 다수를 차지한다면 그때는 2025년에 유보통합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이제 지금의 여당이 구조가 바뀌어서 지금의 여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면 법 개정도 할 수 있고 제정도 통과시킬 수 있잖아요. 그래서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유보통합이 진짜 될지 안 될지는 그때 가봐야 안다. 그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돈 이 두 가지가 없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025년 유보통합, 그쵸? 요거는 봐야 알아요.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만약에 2024년 총선에서 지금의 여당이 다수의 의석을 차지한다. 이랬을 때는 정말 유보통합이 2025년 1월 1일자로 될 겁니다. 자, 그럼 유보통합이 되면은 임용시험은, 그렇다면 임용시험은, 선생님들은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럼 임용시험은 폐지되나? No!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을 선발하는 시험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 공무원법, 교육공무원을 이제 교육공무원도 역시 국가공무원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자, 그래서 교육공무원을 공무원을 뽑을 때는 반드시 공개경쟁시험, 그쵸? 시험에 의해서 뽑도록 법에 분명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임용시험이 왜 생겼냐 하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옛날에는 임용시험이라는 것이 초등에도 중등에도 다 없었어요. 없었고 임용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전혀 없었고 국립사범대, 그죠? 교대 이런 데를 나오면 그냥 초등, 중등 교사가 됐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사립대학을 다니던 사범계열의 학생이 헌법소원을 냈어요. 그래서 헌법소원의 결과 임용시험을 보는 것으로 그렇게 정해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미 법리에 따라서 헌법소원의 결과 이제 이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교육공무원은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교사는 교육공무원이고 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무원법을 적용해서 공개경쟁 채용 시험을 보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낸 거예요. 그게 이제 법을 준수하는 거죠. 만약에 시험을 안 보면 법을 막 파괴하는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임용시험이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이제 이렇게 유보통합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결국은 공교육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예요. 유치원에 공교육화를 시키겠다는 얘기인데 유치원에 공교육화를 시키면서 이제 뭐 어린이집과 유치원 간에 이제 제도라든가 교사의 자격 요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이제 아마 제도적으로 갖추어질 것입니다. 근데 분명한 건 2025년 유보통합이라고 하는 것은 2024년 총선 결과를 봐야 아는 것이다. 지금 당장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
법과 돈이 있어야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임용시험은 유보통합이 되든 안 되든 절대 없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교사는, 공립학교 교사는 교육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은 공개 경쟁 채용 시험에 의해서 선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교육 예산은 한정되어 있어요. 자, 이 예산을 가지고 어린이집에 있는 모든 교사들, 전국에 있는 모든 교사들을 공립교사 대우해 줄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예산이 그렇게까지 없어요.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런 시기에 정말 중요한 것은 임용시험에 빨리 붙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공교육화가 가속화되면서 공립유치원 교사의 수는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들은 뭐 유보통합이 되느니 안 되느니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나의 진로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자, 더 드릴 말씀 많지만 나중에 제가 여러 가지 자료나 좀 더 많은 특강으로 더 많은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선생님들 지금 관심 있으신 거 2025년에 유보통합 된다 그러는데 지금 당장 뭐 그다음에 부처도 일어나 한다고 하는데 교육부로 그거는요. 지금 하나의 선언일 뿐이에요. 법 개정이 없이는 절대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 개정은 지금은 안 해줘요. 민주당에서 안 해줘요. 그렇죠? 국회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이 잘 해줄 것 같아 보이진 않아요. 제가 볼 때는. 자, 그래서 2024년 총선 결과에 따라서 법 개정이 되어야만 돈도 쓸 수 있고, 그죠? 적법하게 유보통합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부처 일어나도 그때서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임용시험은 없어지느냐? 결코 그럴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기회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조금 더 동요하지 마시고 임용시험 공부 열심히 하셔서 선생님들의 앞길이 잘 훌륭한 그런 꿈꾸시는 대로 멋지고 보람되고 훌륭한 그런 앞길이 열리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지선쌤이 늘 곁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